케네디라는 이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있죠. 당시 최연소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 하지만 46년의 짧은 일대기를 뒤로하고 암살당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케네디 가문은 저주라 불릴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을 끊임없이 겪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해드릴 주제는 케네디 가문의 성공과 몰락이라는 주제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시작은 미국 정계를 휩쓸었던 존 F 케네디 형제들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올 때였는데, 여기 존 F 케네디의 증조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원래 케네디라는 가문의 시작은 아일랜드였는데 이주 당시 기후 이상으로 인한 대기근으로 인하여 자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려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서 아일랜드인들을 상대로 한 펍을 운영하며 조금씩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까지 당선되게 되죠. 이렇게 정계에 입문한 케네디 가문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명문 가문이라는 테크트리를 타게 되죠. 하지만 명문 가문이라고 해도 43세에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 상원의원을 지낸 자신의 아버지의 후광과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후광까지 합쳐 20대 중반에 은행장에 취임되는 등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되는데, 영화사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치는 등 돈 굴리는 데는 굉장한 일가견을 보이게 되고, 날이 갈수록 케네디가의 재력은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만든 부분은 사실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 사업. 일단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한 것도 있었고, 당시 미국에서는 금주령이 떨어져서 술 관련한 물품들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었는데, 몰래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른바 밀주 사업으로 돈을 쓸어 모으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피아와 손을 잡기까지 하죠.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에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정치적 후원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후견까지 갖춘 케네디 가문. 그리고 이 투자는 훗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대통령을 배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존 F 케네디는 총 9명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중 존 F 케네디는 두 번째 아들이었죠. 존 F 케네디가 20대에 들어섰을 무렵 세계는 온통 전쟁통이 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이때 존 F 케네디가 해군 장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선택은 자신의 인지도를 미국 전역에 알리게 되는 신호탄이 됩니다. 복무 중 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케네디는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 승선해 있던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하들의 구명조끼끈을 입으로 물고 근처의 무인도로 피신하게 되면서 부하들 10여 명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케네디는 나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게 되고 전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어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 케네디가 해군 장교를 지원했을 당시 신체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터라 입대 부적격 판정을 받고 미끄러질 찰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해군 쪽에 높으신 분과 연이 있던 터라 무사히 해군 장교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케네디의 선택과 아버지의 노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자랑스러운 미국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죠. 다만 이 시기부터 케네디가의 저주 아닌 저주가 시작됩니다. 존 F 케네디가 둘째 아들인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존 F 케네디의 형 또한 미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형은 공군, 동생인 존 F 케네디는 해군. 아무래도 동생인 존 F 케네디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에 경쟁 심리가 발발한 건지 형은 굉장히 위험한 임무도 마다하지 않고 수행하게 되는데, 폭발물을 가득 싣고 적진으로 날아가 본인만 탈출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탈출하기도 전에 비행기가 폭발하게 되면서 첫 번째 아들인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전사하고 맙니다. 누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2차 세계대전의 시기였긴 하지만, 이 장남의 죽음은 케네디가에게는 슬픔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케네디가의 대업, 곧 아버지의 기대는 둘째인 존 F 케네디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원래 존 F 케네디는 전역 후 언론이나 법률 분야의 장래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죽음으로 인해 진로를 다시 세우게 되죠. 형이 목표로 했던 정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매사추세츠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물론 전쟁 영웅이라는 이미지가 케네디를 초고속 당선을 하게 했던 요인이기도 했지만, 역시나 뒤에서는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의 정치 후원 또한 케네디를 정치판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게 만든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존 F 케네디와 경쟁하던 정치가들은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굉장히 날선 견제를 이어왔지만 대중들은 이 젊은 정치가에게 매료되어 꾸준히 그가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 안가 케네디는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 재선에도 성공하고 안정적인 정치 경력을 쌓아가며 더 높은 곳으로 가는 테크트리를 꾸준히 쌓아갑니다. 2년 뒤에는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극하게 되고 공화당의 쟁쟁한 후보였던 리처드 닉슨과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닉슨은 사실 엄청나게 쟁쟁한 경쟁 후보였는데요. 대선을 치르기 직전에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신임을 얻고 있을 당시 부통령을 지내고 있던 사람이 이 리처드 닉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는 이른바 정치계의 아이돌 같은 이미지의 존 F 케네디였지만 이 바닥에서 잔뼈 굵은 리처드 닉슨이라는 경쟁 상대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처럼 보였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금이야 대선을 비롯해 선거철만 되면 TV 토론은 꼭 거쳐가는 필수 조건이 되었는데 이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 자리를 두고 벌였던 1960년 TV 토론이라는 게 이때 처음 열리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TV라는 매체를 통해 선거운동이 전파되는 순간이었죠. 첫 번째 토론이 송출될 당시 시청자는 약 7천만 명, 무려 미국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TV 앞에서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투표권이 있는 세대들은 거의 다 이 방송을 봤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방송에서 케네디는 웃었고 닉슨은 얼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케네디는 젊은 정치인인 만큼 미디어의 파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유인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연설을 이어나갔고 닉슨은 정치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건 케네디가 젊은 세대인 만큼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순간이 중요한 걸 알고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며 연습해온 결과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그렇게 경쟁자인 닉슨에 비해 자신감과 여유 넘치는 케네디의 모습에 미국 국민들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 존 F 케네디는 첫 번째 도전만에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엄청난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존 F 케네디라는 인물의 매력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여기서 또한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의 물밑 작업 또한 만만치 않았었다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피셜로 남아있진 않지만 그들이 마피아를 고용하여 투표 장소에서 케네디를 투표하게끔 무력 행사를 했다는 등의 일화들이 드문드문 들리기도 했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 존 F 케네디, 과연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행보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영화 주인공과도 같이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된 존 F 케네디. 하지만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나서는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휩싸이고 맙니다. 불륜의 정황이 포착된 유명인들도 여럿이며 수면 위로 오르지 못한 인물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물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중에 정점은 20세기 대중문화의 전설로 회자되는 마릴린 먼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TV 방송에 나와 존 F 케네디의 생일을 위해 생일 축하곡을 불러준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했습니다. 존 F 케네디를 보좌했던 참모들 그리고 영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의 노력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생활들이 일반 국민들의 귀에까지는 전해지지 않았던 덕이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닌 반세기 전의 일인 60년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갈 쯤에 1963년 다가올 대선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텍사스주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는 중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텍사스주의 도시 댈러스의 유세 현장, 카퍼레이드를 하는 도중에 한 괴한의 저격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정치 커리어를 쌓으며 엄청난 성장 가도를 타며 최연소 미국 대통령까지 올랐던 존 F 케네디. 국민들의 꾸준한 지지로 인하여 다음 선거 때도 재선이 유력해 보였건만 그의 사망으로 인해 미국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범인은 미국 해병대 출신 오즈월드. 세간에는 범인이 케네디가 아닌 같이 타고 있던 코널리 주지사를 목표로 한 범행이다, 마피아와 연루되어 있다
등등 많은 추측들을 내놓곤 있지만, 하지만 이 사람을 연행하여 왜 그랬는지 신문도 하기 전에 이틀 뒤 연행 과정에서 어떤 남자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존 F 케네디를 저격했던 피의자가 죽게 되면서 어떠한 이유로 케네디 대통령을 향해 발포하게 된 건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존 F 케네디의 9남매 중에 남자 형제는 총 4명. 그 중에 첫째는 세계대전 때 임무수행 중 전사,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유세 중에 암살. 이제 남은 남자 형제는 로버트 케네디와 에드워드 케네디.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도 저주와 같은 그림자는 여전히 들이오게 됩니다. 이 중 로버트 케네디, 세 번째 아들이었던 그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게끔 도왔던 인물 중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선거들을 총괄하며 옆에서 보좌하는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동생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백악관의 2인자로 불렸던 이 로버트 케네디는 존 F 케네디의 임기 동안 추진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피아와의 전쟁. 그리하여 이후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자들의 소탕의 선봉장 위치에 서면서 수많은 마피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마피아들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마피아 입장에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와 손을 잡고 마피아의 힘을 빌렸던 이들이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겠죠. 실제로 케네디가 사람들에게 많은 협박 편지를 보내며 위협을 했고, 결국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에서 스스로 사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뉴욕주 상임위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는 등 꾸준하게 정치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고, 1968년에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게 되죠. 존 F 케네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던 미국 국민들은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게 되자 다시 한번 이 케네디 가문의 후보를 향해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었고, 이대로라면 대통령 당선도 어렵지 않던 분위기였습니다. 예비투표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결정나자 자축하던 행사를 벌이던 그때, 연설을 마치고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한 괴한이 이 로버트 케네디의 머리를 향해 총을 발포하였고, 이렇게 또 한 명 케네디가의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형제들 중에 남은 건 막내인 에드워드 케네디. 형들을 따라 이 동생 또한 정치가의 노선을 타게 되는데, 법적으로 상원의원 후보가 가능한 30살이 되자마자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에 출마하였고 바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에드워드 케네디는 상원의원 선거 당시 함께했던 본인의 선거 캠프 운동원들을 위해 파티를 벌였고, 파티가 끝나 집에 돌아오는 길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행히 에드워드 케네디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 옆에 있던 동승자가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케네디는 사고가 난 지 10시간이나 지난 후에나 신고를 했으며, 신고했을 땐 이미 차량이 물에서 꺼내지고 차 안에 있던 시체까지 수습이 된 상태였는데, 동승했었던 사람은 그의 비서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가 아닌 산소 부족. 물에 빠진 순간에도 차량은 에어포켓이 형성되면서 약 4시간가량은 생존할 수 있었고, 이는 빠르게 신고했다면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한 생명이 희생되고 만 사건인데요. 이로 인해 여비서와의 스캔들을 묻으려 이런 사건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결국 에드워드 케네디의 정치 평판에 되돌릴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막내인 에드워드 케네디는 그나마 77세의 일기로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자리를 무려 9번을 역임하는 등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는 장수하기도 했다는 점은 다행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후에도 많은 케네디 가문의 사람들이 사고사 아니면 약물 중독으로 인한 돌연사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존 F 케네디의 아들인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변호사와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도중 경비행기 사고로 인해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일로는 2020년 로버트 케네디의 손녀와 그의 아들이 카누를 즐기다가 실종 후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죽음들도 꽤 많이 있죠. 아일랜드에서 기근을 피해 미국으로 뿌리 내려왔던 케네디 가문,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함과 동시에 대통령까지 배출하며 명예까지 얻었던 그 가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일들, 과연 이것은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저주가 이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